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보입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을 알아볼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2024년 AI 그리고 중소형주 테마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제가 MG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1부와 2부 컬럼으로 이제 글로써 분석 컬럼을 썼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023년 12월 21일에 이제 무료 라이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10년 만에 오는 슈퍼 사이클 AI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제가 리포트들을 보여드리면서 언급됐던 기업들을 한번 나열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여기 등장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체 AI 솔루션이 있고 AI 워크로드 증가 수혜 기업으로 이렇게 언급됐던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 외에도 뭐 팔란티어나 유니티, 뭐 데이터도 이런 회사들도 언급이 됐었어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2024년에는 특히 중소형주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월가 IB들의 분석 내용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2024년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기업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 워렌 버핏이 스노우플레이크 투자로 3개월 만에 200% 수익을 냈다. 2020년 12월 1일 기사입니다. 상장 첫날 이 정도 주가가 올랐다고 하니까 111%.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사실 이런 좀 최첨단 IT 기업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좀 전통적인 기업, 본인이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기업만 투자를 해왔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워렌 버핏이 IBM에 투자해서 한 7억 달러 손해를 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라클 주식도 사자마자 바로 한 분기 만에 팔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라클 주식을 샀을 때도 이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워렌 버핏이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를 투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워렌 버핏은 그러면 매수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될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20년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20달러였어요. 그런데 상장 첫날 주가가 111%나 오르면서 253달러가 됐죠. 그래서 여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한 400불까지 상승했다가 최저점이었을 때는 120불까지 하락했었습니다. 2022년 6월이었죠. 120불까지 하락했다가 120불에서 200불 사이를 계속 횡보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2024년에 한번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희망 공모가의 중간값은 105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5달러 정도를 평균 매익바로 보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는데 여기 아직도 스노우플레이크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확대해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를 보유하고 있죠. 이쪽에 있는 가격이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되어 있는데 238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맞는 건지, 뭐 얘가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 기사가 맞다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올라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의 내용보다는 여기에 포트폴리오에서 공개된 내용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게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알아보는 순서는 이제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루틴인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고, 첫 번째로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어떤 회사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기업 리뷰를 하고, 두 번째로 기본 지표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뭐 성장성 지표들을 보면서 기본적인 숫자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보통 저는 통과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더 이상 이제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면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최근에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 내부자 매도가 있으면 또 우리가 투자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투자 다이어리 항목을 세우면서 종목 분석, 뭐 리포트라던가 뭐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본다던가 향후 실적을 보면서,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매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투자 금액을 정해보고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까지 한번 설정해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그냥 일반적인 클라우드 산업의 시장 예상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2032년까지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가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일까? 저도 사실 정확하게 뭐 하는 기업인지 이번에 이제 이 컬럼을 쓰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노우플레이크 스스로도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본인들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클라우드는 크게 이 IaaS가 있고 PaaS, 뭐 SaaS 이렇게 있는데, 뭐 SaaS 이렇게 얘기하죠. 예, IaaS가 여기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려면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되잖아요. 서버 환경이라던가 뭐 네트워크 환경이라던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여기 보시면 인프라 위에 어떤 플랫폼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플랫폼 내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동작하면서 이 SaaS라는 비즈니스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 이 IaaS 대표 기업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마존이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시장 점유율 3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aS 같은 기업은 당연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쪽 영역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레드햇이나 뭐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이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중에서 이 SaaS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이 회사 소개서를 한번 보면, 뭐 사실 제가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솔루션을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 이렇게 회사 소개서만 봤기 때문에 정말 100%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노우플레이크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방식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 처리 아키텍처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이 스노우플레이크 솔루션을 이용하면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여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은 기존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업체들과 연계해서 이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융합하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이, 현재 고객사가 8,907개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밀리언, 100만 불이죠. 100만 불 이상 우량 고객이 436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스노우플레이크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2월 29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가 또 투자 여부를 결정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도큐사인, 어도브, 뭐 도오데시 같은 기업도 있고요. 소니 같은 기업도 있고요. 자,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얘는 함께 가는 세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마존, MS, 구글의 어느 한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빅3 클라우드 위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강점으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도 자체 이 SaaS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는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교차 분석 같은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느 한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좀 더 퍼블릭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마켓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요. 이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켓플레이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름대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까지 한번 보시면 클라우드 산업 전반적인 어떤 플레이어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기본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썼거든요. 너무 분량이 길어서. 제가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실 공부하고 컬럼까지 쓰는데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글이 길어지다 보니까 1부와 2부로 나눠서 했는데 유튜브로는 한 영상으로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지표들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 성장률은 굉장히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손익계산서상 매출 성장률은 정말 굉장히 좋았지만 영업이익 적자 폭이 줄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매출이 가장 최근 1년 매출이 26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됐어요. 한화로 하면 한 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매출이 3조 원이나 하는 회사가 더군다나 제조업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매출이 3조 원이 넘는데 얼마나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길래 왜 아직도 영업이익 흑자를 못 내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뭐 공장도 짓고 설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이 클 수 있겠지만 보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매출이 3조 원인데도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이제 못 넘은 거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일반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정말 자산가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하는 그런 대주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 대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IR을 하는 거죠.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매출 성장률입니다. 매출 성장률 보이시죠?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우리 회사 매출 성장률이 엄청난 거 보이시죠? 자, 투자 좀 더 해주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실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아니, 매출 성장률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익은 언제 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ATM 기기인가요? 그러면서 매출이 3조 원이 넘는 회사인데도 이익을 못 내는 회사에 추가 투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기업 분석을 하는 건 좀 비판적인 시각, 조금 삐딱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투자자가 갑인 거니까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매출 볼륨이 커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매출 볼륨이 커지는 만큼 이 매출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로 좀 값을 바꿔왔습니다. 매출을 100%로 봤을 때 매출 이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쭉 보니까 연도별 매출 이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1년 매출 이익률이 67% 정도 되더라고요. 참고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 매출 이익률이 79%니까 팔란티어보다는 아직 낮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좋게 본 부분은요. 이렇게 분기별 매출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매출 성장률만큼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예상 매출 성장률도 보니까 30% 초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성장률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도대체 언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예상 EPS인데 이 EPS 예상치는 논갭 기준입니다. 그래서 갭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2024년 내로 흑자 전환을 할 것인가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 역시 적자에서 흑자,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기업은 맞으니까 지금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팔란티어도 그랬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테슬라도 그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등했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보자는 거죠. 아직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그리고 2024년 2월 19일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EPS 갭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74달러로 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non-GAAP 기준이 흑자지 갭 기준은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적자 기업인 경우는 이 기업이 얼마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현금성 자산은 35억 4,800만 불 정도가 되고 전체 유동 자산은 43억 1,2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최근 1년 영업 손실이 약 1빌리언 달러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러면 현금이나 단기 투자 자산이 3.54빌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어떤 리스크나 투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면 현재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한 2, 3년 정도는 문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의 부채 비율도 한번 봤는데 제가 보니까 부채 비율은 한 47% 정도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도 한 2가 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직까지는 좀 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매출 이익률이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몽고디비 74.85%, 클라우드 플레이어 75.89%보다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섹터 평균값보다 중간값보다는 좋긴 합니다. 49.14%가 섹터 중간값이니까. 자, 일단 2단계 분석까지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어떤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완전 탈락시키기엔 좀 아깝다, 좀 더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까지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일일이 짚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악재가 될 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 없었다. 그 다음에 4단계로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봤거든요. 내부자 매도 같은 게 없었는지 한번 봤는데요. 내부자 매도는 조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CEO나 경영진에서 2023년 12월, 11월 이때 자사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면 스톡옵션을 받아서 이제 스톡옵션을 처분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진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게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지난 1년 사이에 490만 주에 달하는 내부자 이제 주식 매각이 있었고 스노우플레이크 주식을 산 내부자는 2,000주가 안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니까 이제 락업 해제 이후에 좀 매도가 좀 많기는 하겠죠. 그리고 계속 스톡옵션 같은 신주가 계속 발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내부자들이 또 계속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또 매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정도 수량이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들긴 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자 매도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든 이 투자 다이어리의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 이 투자 다이어리는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내정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정주가 템플릿의 값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적정주가가 199불이 나오긴 하지만 제가 멤버십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MGB 파이오니어 클럽에서 관리하는 이 48개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를 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적정주가가 166.9불이 나왔어요. 이 순이익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섹터 평균값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동종 기업, 몇 개의 동종 기업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제가 쓴 이 컬럼에서는 섹터 평균값으로 한 게 아니라 동종 기업 몇 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6불, 그 다음에 199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성장성 관점에서는
174불, 145불 요 사이가 매수가로 이제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174불에서 한 190불 사이를 매수 범위로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투자 다이어리에 이렇게 점수를 매겨봤고, 저는 뭐 제 기준으로는 한 79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봤는데요. 자, 일단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2024년 AI 슈퍼사이클 수혜 기업에 대한 기대가 이제 되는 그 기업이고, 아직은 영업이익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P/E 레이시오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이번 스노우플레이크는 섹터 중간값으로 하지 않고 IT 소프트웨어 동종 기업 이 세 개 기업을 참고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종 기업의 이 P/E 레이시오는 3.7 정도로 봤고, 동종 기업의 이 PSR, 그다음 매출 성장률로 봤을 때 PSG 레이시오는 0.5 정도로 보고, 적정 주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 전략을 세울 때 190불에서 175불까지로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고 2년 뒤 목표 주가는 269불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0불 정도에 투자한다고 하면 2년 뒤 목표 수익률이 41%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 분할 매수 플래너를 통해서 매수 시작 주가를 190불로 정해보고, 만약에 제가 3만 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수 상한 금액은 3,000불,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는 금액을 3,000불로 제한을 한 거죠. 그리고 하락 시에 얼마나 더 살 건지, 그래서 5%를 더 사겠다, 5%씩 늘리겠다는 의미고, 하락 비율을 설정하는 거는 2%씩 하락할 때마다 사겠다, 이렇게 뭔가 매수 전략을 세우는 거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면 190불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총 8번, 3만 불이라는 금액으로 총 8번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매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번 매수하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164.94불까지 하락한다는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190불부터 이렇게 계속 분할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8차 매수까지 했을 때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164불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매수한 평단가는 175.98불이 되기 때문에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손실률이 마이너스 6.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의 주가 변동성이면 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의 상승으로 충분히 만회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컬럼을 쓰는 동안에도 스노우플레이크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컬럼을 쓰는 당시에는 한 196불 정도 됐었는데 한 이틀 연속 하락해서 지금 191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190불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 준다면 한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볼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절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닌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